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레이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3% 올라서 269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빠진 거를 거의 그대로 돌려놓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뭐 2600대 후반에서는 좀 더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반등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우리 증시는 상당히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장중에 2700을 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종가는 2700 마감을 하지를 못했고요. 2700 밑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제법 올랐습니다. 다우가 0.6%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이 1.4%가량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좀 더 크게 올랐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0.6%지만은 지금 거의 뭐 4만 900 수준에 가까워서 사상 최고치 대비 1%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기준으로는 한 1% 조금만 올라가도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확실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참 무색할 정도로 어느새 다시 이렇게 사상 최고치 근처로 와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에 비하면 특히 뭐 우리 증시는 굉장히 뭐 좀 실망스럽고요. 그래도 일본 증시가 우리보다는 좀 더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니케이는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또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엔비디아가 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30불에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가 이제 140불 정도였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 때 90불 때도 가기도 했었는데 금방 이렇게 또 거의 다 복구를 했습니다. 다시 130불 정도 와버리는 바람에 엔비디아 사실 90불 때는 좀 싸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그때는 겁나서 또 사기가 힘들죠. 이제 또 이렇게 130불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다시 뭐 싸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적정 가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제치고 세계 시총 2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28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의 또 실적을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이렇게 놀라운 실적과 가이던스 이런 걸 보여준다면 뭐 사상 최고가 다시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워낙 뭐 엔비디아 뭐 지금 시총 자체도 뭐 3조 거의 2천억 달러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참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또 그만큼 계속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빅테크들도 대체적으로 다 올랐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2% 오르면서 M7 중에서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3% 오르면서 220불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반도체 주식 중에서도 엔비디아 말고 AMD 같은 경우도 4.5% 오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22일 모레죠. 모레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또 흘러갈지 좀 투자자들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올해 뭐 3번 금리 인하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0.25씩 계속 늘려가지고 3번 금리 인하가 돼서 뭐 4.75 정도까지 올해 말에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환율이 1324원까지도 갔었고요.
지금은 조금 되돌려가지고 1331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율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인, 특히 이제 대외적인 이런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 거가 확실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라던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반적인 상황은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내수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뭐 내수 안 좋은 거는 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뭐 내수 기업들 뭐 이마트라던가 롯데쇼핑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워낙 지금 뭐 주식 시장에서 주요 이제 플레이어들은 이런 수출주이기 때문에 좀 내수랑 상관없이 이렇게 좀 주가는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오늘 뭐 우리 시장이 조금 그래도 아쉬운 게 확실히 그 환율이 이 정도 빠지면 사실 주가는 훨씬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사실 뭐 지금 1324원까지 간 걸 봤을 때는 뭐 이거 1200원대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도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 지금 투자자의 관심이 다 주주환원, 지배구조 개선 이런 쪽으로 지금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좋긴 하지만 주주환원이 워낙 안 좋거든요.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지금 배당 수익이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당을 사실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주식이고요. 더군다나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자사주 소각은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확실히 이런 투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제일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뭐 대만 기업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거는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주 환원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삼성그룹이나 이런 데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는 조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좀 주주 환원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특히 정부 이제 영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름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 오늘 고가가 9만원까지도 갔었고요. 종가는 89,9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사상 최고치가 92,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어느덧 사상 최고치를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 그 주가 급락때 빠졌던 거를 전부 다 회복하고 가장 지금 반등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섹터가 지금 금융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KB금융뿐만 아니라 뭐 특히 워낙 주주 환원 하면 잘하는 또 회사가 메리츠 금융주주죠. 메리츠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오늘 92,700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했고요. 역시 가장 먼저 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신한지주도 2%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2.5% 그리고 요즘 또 삼성생명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오르면서 97,7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다시 10만원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좀 주주 환원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좀 기대가 점점 생기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EPS 같은 경우는 10,000원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50%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뭐 배당 5,000원 이상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봤을 때도 5% 네, 배당 수익률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삼성그룹의 좀 금융주들이 그래도 다른 이런 생명보험 회사들보다는 좀 더 주주환원을 잘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주주환원율이 50%가 도달을 하면 또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된다고 하면 상당히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 이런 금융그룹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퍼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가가 다시 이렇게 좀 재평가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코스피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를 걸로 좀 기대는 됩니다. 네,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2,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고요. 뭐 2,000억대 오늘은 그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잭슨홀 미팅도 22일인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2일 네,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3.5%인데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3.25로 낮아지게 되겠고요. 지금은 근데 확률상으로는 뭐 동결 쪽이 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일부 지금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실 내수를 봤을 때는 내수와 전체적인 경제를 봤을 때는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히 서울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그리고 또 가계부채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금리를 동결해야 되는 이런 지금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한국은행도 지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금리 인하가 되는 편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목요일날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